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어? 자식들이 있는데도 혼자 지낸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해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잘 준비만 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지게 살 준비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평생 친구 1명 이상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연락할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면 그 순간의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족은 바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급할 때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줄 평생 친구 1명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까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도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면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평생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식 없는 관계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허울 좋은 인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늙어도 웃을 일이 많고 활력이 넘칩니다. 평생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모임, 동호회,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단체 등 기회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의리나 체면을 따질 필요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한 번은 78세 할머니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60대의 문화센터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걸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평생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공유하는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노년을 혼자 살아도 평생 친구 1명만 있다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취미를 공유하고 가끔 만나 차 한잔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건강한 노년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평생 친구 1명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박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에 있으면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곳에서 평생 친구가 될 이순자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도 많고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후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박 씨는 이제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진심을 나눌 친구 1명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노년의 가장 처절한 현실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벌어 생활했지만 노년에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돈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경조사비까지 돈이 새어나가는 곳은 끝도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자식들도 정작 부모가 돈을 요청하면 한숨을 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의 서러움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입니다. 노후 자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 아파도 참고 사고 싶은 옷 한 벌 또 눈치 보며 사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약자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인데도 주도권을 잃고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할 체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더구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금이 부족하다면 월세 수입이나 투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식들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삶도 바쁩니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있는 자식은 극소수입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병원을 마음 편히 갈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돈에서 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있으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노후를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삶이 초라해지지만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돈이 결정합니다. 경제적 독립만 이뤄낸다면 혼자 살아도 최고로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성우 씨는 젊을 때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의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인을 통해 경비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일하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자 마음도 편안해졌고 자식들에게도 당당해졌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씨는 늦게나마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도 당당하게 살려면 결국 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만들기입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료함입니다. 바쁜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없어 하고 싶은 것도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TV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도 굳고 정신도 무뎌집니다.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가 생활이 없는 노년은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침대에서 늦게까지 뒹굴고 겨우 일어나 밥을 먹고 TV 앞에 앉습니다. 채널을 돌려봐도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누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몸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우울감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할까?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냅니다. 주말이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여가 생활은 반드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바빠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취미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는 언제 어디서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악기 연주, 가벼운 운동, 텃밭 가꾸기, 여행 다니기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없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그림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배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활용해 매일 자신의 그림을 기록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자신만의 여가 생활을 찾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여가 생활이 없으면 외롭고 무료한 삶이 되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여가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심심하지 않은 삶,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입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느라 바빴고 자식들은 주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내고 만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모자라요. 김 씨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꾸듯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 익히기입니다. 노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지만 정작 노후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손주들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낼 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외로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도 돼요. 라고 말했던 자식들도 막상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얼굴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자식들은 피곤한 얼굴로 좀 쉬었다 가세요. 라며 무심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그뿐입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운함만 쌓이고 관계도 어색해집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리 조절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가족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돈 문제로 얽히면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서요. 라는 말을 듣고 서운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머니 집에 안 오면 삐질 거야 라는 말 대신 우리 각자 잘 지내자 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자주 연락하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내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진정한 의미의 가족애가 유지됩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자식들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 조절법을 익히는 순간 노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정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봐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연락을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이 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후로는 손주가 보고 싶어도 무작정 찾아가지 않고 자식들이 먼저 연락할 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이 씨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노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순간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입니다. 건강은 언제든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런 순간은 더 치명적입니다. 쓰러져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그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위험이 될 수 있고 간단한 감기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지? 라는 순간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살면 다행이지만 멀리 있거나 바쁘다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 친척,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 복지관, 병원, 119와 같은 응급서비스 번호도 손에 익혀야 합니다. 비상연락망은 단순한 전화번호 리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급한 순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긴급 연락처를 저장하고 집안에는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응급 호출 버튼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긴급 구조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쓰러진 후 몇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골절이 치료가 늦어져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 살아도 안전하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물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응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비상연락처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평소 건강을 관리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하지만 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살아도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대비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에 비상연락망 리스트가 붙어 있었고 가까운 이웃인 김 씨에게 구조 요청 버튼을 눌러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박 씨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박 씨는 응급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연락처를 배치하고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기능도 설정했습니다. 그때 연락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박 씨는 지금도 이웃과의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대비만 철저하면 위기의 순간에도 무사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니까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속이 다 시원해. 노년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긴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기분인데.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 옆에 스트레스 없는 자유가 있으면 충분해.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늘 남들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차례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희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시원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첫 번째로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 누군가는 외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젊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를 챙기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엄마니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내 감정, 내 꿈, 내 시간이 사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을 되찾는 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도 됩니다. 누가 깨울 일도 없고 누구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해 뜨자마자 부엌에 들어가 아침상을 차리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라면 한 그릇으로 때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차려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입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마트에 가도 되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봐도 되고 새벽에 갑자기 음악을 틀고 혼자 춤을 춰도 됩니다. 내가 원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돈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떠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삽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던 돈,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데 투자할 차례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해방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둘 자유가 생겼습니다. 오로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해방은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어른으로서 젊은 시절에는 언제나 일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나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68세 김영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숨 쉴 틈도 없이 엄마니까 아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퇴하더니 온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밥은? 커피는? 을 외쳐댔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우리 애 좀 봐줘 하며 손주를 맡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구나.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선언하고 홀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잠 자고 요가도 배우고 혼자 배낭여행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김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니까 너무 신나. 속이 다 시원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2번째로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친척 경조사비로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 쓴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돈보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허겁지겁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늦잠을 자고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뛰어다녔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주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을 몇 군데씩 돌아다니고 몇 푼 아끼려고 긴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하게 사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돈과 다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행사와 불필요한 모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친척들을 챙기고 생일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자리도 불편한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씁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취미와 배움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만의 리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곧 시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2세 박명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 봐서 싸게 사야 한다는 강박의 시장을 몇 군데씩 돌아다녔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사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도 제각기 살 길 찾아 떠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지만 이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밤새 정주행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롭지 않아? 박명자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시간 좀 써보네. 아까운 내 시간 남들한테 뺏기던 시절은 끝났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3번째로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했고 아이를 낳으면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됩니다. 밥은? 빨래는? 이거 좀 해줘. 라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여자니까라는 말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하고 엄마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그 모든 역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 한다는 말, 조용하고 점잖게 살아야 한다는 말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면 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이제는 나 자신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가 아니라 억지로 원하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없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외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해진 역할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굴레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역할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0세 이정순 씨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밥 차리고 시댁 행사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늘 역할에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시댁 갈 필요도 없고 아침마다 남편 밥을 차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도 나 바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혼자면 쓸쓸하지 않아? 이정순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노릇 좀 하는 기분이야. 역할놀이에서 해방됐거든.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4번째로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아파도 병원 한 번 가기 어려웠습니다.
남편 밥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고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마는 괜찮아, 내일부터 하고 쉬자라며 내 몸을 방치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식사도 내 건강에 맞춰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만들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식사를 조절하면 됩니다. 싱겁게 먹고 신선한 채소를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기 좋아한다고 매번 고기 반찬을 올릴 필요도, 자식이 김치 없으면 안 먹는다고 매일 김치를 담글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운동도 내 리듬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챙기느라, 손주 돌보느라 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책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내 스케줄에 맞춰 즐길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컨디션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잠도 내 몸이 원하는 만큼 잘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편이 술상을 차리거나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들 아침을 준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졸리면 자고 개운할 때 일어나면 됩니다. 낮잠을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밤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TV를 봐도 됩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들 병원부터 챙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자식들 감기 걱정하느라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내 몸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건강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고 약도 제때 챙겨 먹습니다. 이제 내 몸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삶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건강하게 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1세 김순자 씨는 평생 가족들 챙기느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 남편이 허리 아프다 하면 한의원부터 찾아 나섰고 자식이 감기 기운 있다 하면 약을 먼저 챙겨줬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플 때는 엄마는 원래 튼튼해 한마디로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혈압도 높고 관절도 안 좋고 이제는 본인 건강부터 챙겨야 해요. 그제야 깨달았다. 내 몸 망가지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그날 이후 남 신경 끄고 오로지 자기 건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먹고 싶은 건강식도 제대로 챙겨 먹었다. 얼마 전 자식이 엄마 손주 좀 봐줘 하자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운동 가야 돼. 내 건강이 먼저야. 친구들이 물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김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몸 좀 챙기니까 너무 속이 다 시원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에 혼자라서 좋은 5가지 중 5번째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가족들의 스케줄에 내 하루가 휘둘리고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내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나만의 시간표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억지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출근, 자식 도시락 챙기느라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상쾌하게 산책을 해도 좋고 조금 더 자고 싶으면 늦잠을 자도 됩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하루 일정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쇼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싶으면 아침마다 요가를 하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면 됩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는 것만큼 속이 시원한 일이 없습니다. 식사도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과 자식들 입맛에 맞춰 기름진 반찬, 국, 밥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볍게 샐러드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울 수도 있고 혼자만의 특별한 브런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꼭 챙겨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려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입맛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됩니다. 취미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다 돈 낭비다.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취미냐라는 소리를 들으면 시도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고 수영을 배우고 여행을 떠나도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에게 맞추느라, 가족을 챙기느라 내 루틴을 만들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표를 짜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69세 박영희 씨는 평생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 살았다. 남편 출근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끝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다. 손주까지 돌보느라 자기만의 시간표란 건 꿈도 못 꿨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 처음엔 멍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내 시간표를 만들어 볼까? 매일 아침 8시 알람 없이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수영을 배우고 저녁엔 보고 싶던 드라마를 정주행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해 엄마, 내일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박영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한데 내일 요가 수업이 있어서 안 돼. 친구가 물었다. 혼자 지내니까 심심하지 않아? 박영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야 내 시간 좀 써보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혼자면 외롭지 않아? 처음엔 좀 그랬지.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진짜 자유야. 그래도 혼자면 심심하지 않아?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더 재밌어? 혼자 살면 불편하지 않아? 불편은 무슨, 복잡한 인간관계 없으니까 사는 게 즐거워.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처음엔 낯설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즐거운 일이 많아집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며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혼자가 곧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면 평생 괴롭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노년에 혼자가 즐거운 6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첫 번째 이유는 타인의 기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늘 타인의 기분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화가 나면 눈치를 보고 친구가 서운해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상대의 감정 하나에 휘둘려 하루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에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감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괜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숨을 쉬고 말수가 줄어들면 왜 그래요? 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자식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내 일처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괜히 신경이 쓰여 일부러 연락하고 기분을 맞춰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들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식들의 고민에 깊이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삐쳤다고 해도 굳이 먼저 연락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만 유지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배우자가 짜증을 내면 덩달아 기분이 나빠지고 가족이 우울해하면 같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감정은 오롯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누군가의 감정 때문에 하루를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삶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감정, 나를 위한 하루를 살면 됩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나를 희생했던 시간은 이제 끝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곧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감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래서 혼자로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72세 이명자 씨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이 없으면 또 뭐가 문제지? 하며 조심스럽게 살폈고 자식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습니다. 친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괜히 신경이 쓰여 기분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남의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 정작 내 감정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의 기분을 살필 필요가 없고 내 하루를 온전히 내 방식대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바람을 맞으며 오롯이 내 감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 거울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감정대로 사네. 속이 다 시원하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두 번째 이유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밥 챙기고 자식 학교 보내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내 하루는 늘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네 집에 가야 하고 친척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더 이상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자고 싶으면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 출근해야 하는 남편도 없고 챙겨야 할 자식도 없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밥을 차릴 필요 없이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더 자고 더 쉬어도 됩니다. 식사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고 반찬도 골고루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고프면 먹고 귀찮으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반찬 가짓수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샐러드 한 접시, 내일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어도 됩니다.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짐을 싸서 바로 나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 일정에 맞추고 항공권과 숙소를 미리 예약하며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도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산책을 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이불을 덮고 뒹굴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이 스케줄을 맞추고 자식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곧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보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혼자로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74세 박순자 씨는 평생 가족들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리고 자식 학교 행사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부터 방문해야 했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그날은 집에 손님 온다는 이유로 미뤄야 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늦잠 좀 자도 되지.
밥하기 싫으면 건너뛰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며칠 전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민 없이 가방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 허락부터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세 번째 이유는 나만의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엄마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하는 가족들의 반응에 포기했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손 좀 봐줘 라는 말에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피아노 앞에 앉아 한참을 연습해도 됩니다. 늦은 밤까지 좋아하는 영화를 정주행해도 되고 새벽까지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취미를 즐기는 시간에 밥은 언제 먹어? 이제 좀 쉬지? 같은 방해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배우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는 말에 주저했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으면 바로 등록하면 되고 도자기 공예가 하고 싶으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학원비, 생활비에 돈을 쓰느라 내 취미 하나 마음껏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붓을 사고 질 좋은 원두를 사서 커피를 내려 마시고 듣고 싶던 음악회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면서 남들에게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채우는 방법이 바로 취미입니다. 이래서 혼자로 사는 게 즐겁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71세 김영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집안일이나 신경 써 하는 가족들의 말에 늘 포기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붓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아침 물감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밥은 안 해? 같은 방에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자식이 집에 놀러와 그림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런 취미가 있었어? 김영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네 번째 이유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늘 참고 미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여행은 늘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퇴직하면 가야지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주저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행 한번 가려 해도 조율할 것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그 돈이면 집 수리하는 게 낫겠어 하면 포기했고 자식들이 아버지 그때 애들 돌봐주셔야죠 하면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됩니다. 여행 일정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달라 타협해야 했고 일정이 빡빡해 피곤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고 아무 카페나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누구의 요구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내 방식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여행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교통편을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떠나면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바다로 가고 단풍이 예쁘면 산으로 가면 됩니다. 목적지도 일정도 정해두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일 때는 숙소를 정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좋은 숙소를 잡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나를 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끼느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여행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일정에도 맞출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3세 이정호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 아깝게 어디를 가? 하는 아내의 말에 포기했고 자식들이 아빠, 그때 우리 도와줘야 해. 하면 계획을 접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가면 되겠지.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겠다. 어느 날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기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없이 가방을 챙겨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들 눈치 보느라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혼자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여행하는 기분이다. 노년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혼자가 즐거운 5번째 이유는 삶이 단순해져서 더 여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인간관계까지 신경 쓰느라 하루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늘 해야 할 일로 가득했고 마음은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삶이 단순해지고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모임, 친척 행사, 이웃과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 중 어디를 먼저 가야 하나 고민해야 했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정말 편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 의무도 원치 않는 자리에 가야 할 부담도 없습니다. 집안일도 단순해집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 있을 때는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공간이기에 필요한 만큼만 정리하면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만 하고 불필요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청소도 간단하고 음식도 내가 먹을 만큼만 준비하면 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단순해집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 지출할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내 생활에 맞춰 돈을 쓰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스케줄을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아침을 맞이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비로소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혼자라는 것은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줄어들고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래서 혼자 하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75세 김철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늘 바빴습니다. 가족들 끼니를 챙기고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고 명절이면 친척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돈도 번 만큼 나가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삶이